차는 이렇고, 논문의 순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인트로덕션에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건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비주도 학습, 즉 라벨이 없는 인풋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이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입력 데이터 X에 Z의 변형을 취한 결과로부터 X나 Z를 예측하는 학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때 특정 부분을 마스킹을 하고 주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그런, 네, 그런 학습이 예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일부 데이터만 라벨이 있는 경우의 학습이고, 그다음으로 이제 약한 지도 학습은 이제 예측을 위한 여러 종류의 라벨 중에 일부 라벨만, 네,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트레이닝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범주 안에 있는 학습이지만 현재로는 이제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위키피디아에는 이제 인간이 제공한 외부 레이블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여 감독 신호를 생성하는 작업에 대해 모델을 훈련시키는 기계학습 패러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현재 그 노이즈 스튜던트 논문에서는 이첫 번째 방법에 대한 어, 내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개별 샘플 내에서 데이터의 일부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예측하는 테스트인데 예시를 보면은 넥스트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방식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 마스킹을 하고 이것을 예측하는 방식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또 다른 분야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배치 내 데이터 샘플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미리 학습시킨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어,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모방하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큰 모델의 성능을 작은 모델로 압축하여서 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본 논문에서는 티처 모델보다 스튜던트 모델이 더 크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어, 띄워놓은 그림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그림자료를 찾다가 그나마 제일 정리가 된 그림을 가져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관련 논문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트로덕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실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뒤에서 각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모델에서 당시의 소타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셋이고 카본 에크레시를 왼쪽 두 개로 비교하고 있고 오른쪽 두 개는 MCE, MF와 이런 평가 지표로 성능을 평가 지표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죠. 이미지넷 C에 적용한 평가 지표는 민 커럽션 에러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모델이 다양한 커럽션에 대해 즉 다양한 변형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나타내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미지넷 P에 적용된 평가 지표인 FR은 민 플립 레이트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 간단하게 말하면 변형된 입력 데이터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이 자주 바뀌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은 어, 당시의 소타 모델보다 본 논문의 모델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미지넷 A 부분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예시로 보면은 딱 봐도 이거는 잠자리인데 맨홀 뚜껑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가장 이 모델들이, 포탈 모델들이 어, 어려워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파인애플 그림은 어, 이미지넷 C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어, 기울기나 밝기에 대해서 변형을 주었을 때의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아니죠? 이미지넷 P였죠? 이미지넷 C는 15가지의 변형에 대해서 데이터가 변형된 데이터를 사용한 이미지넷 데이터 셋이고, 다음에서 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기 전에 일단은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일단 먼저 어, 모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티처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던트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수식과 관련 없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한 양의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피션트넷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피션트넷은 라벨링 데이터로 학습한 이피션트넷은 티처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가짜 라벨링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학습된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대량의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즉,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 모델이 라벨을 붙여주는 거죠. 임의로. 그래서 수도 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측 결과는 해당 데이터의 수도 라벨이 되면서 티처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확률을 기반으로 수도 라벨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도 라벨을 할당받은 이미지들의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그 노이즈는 데이터 노이즈가 있고 모델 노이즈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이즈를 어떤 방식의 노이즈가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스튜던트 모델은 다른 게 아니라 라벨링된 데이터와 수도 라벨링된 데이터를 모두 결합해서 학습한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가지의 라벨링 데이터를 학습한 스튜던트 모델이 마치 티처 모델이 되어서 즉 학생이 다시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인풋 노이즈 즉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는 랜드 어그먼트라고 해서 어, 더 어려운 이미지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구조이고 모델 노이즈는 드롭아웃과 스토캐스틱 뎁스라는 노이즈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앙상블 효과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뎁스는 확률적으로 그 깊이를 조절을 해서 스킵 커넥션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덜 테크닉스로 라벨링된 데이터는 그 클래스별 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언라벨드 데이터셋은 클래스별로 이미지 장수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장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테크닉들이고 두 번째로 데이터 필터링은 티처 모델이 낮은 확신을 예측한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으로 취급해서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싱이라는 기법도 적용하는데 밸런싱은 이미지넷 데이터 셋에서 클래스별로 비슷한 이미지의 개수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
네, 적은 클래스의 이미지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늘리고 너무 많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높은 컨피던스를 보이는 이미지만 사용하는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도 라벨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라벨링 기법에도 소프트와 하드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어, 어떤, 어떤 클래스라고 치는 짓지 않고 평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이고,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한 번 더 수도 라벨이 하드로 진행됐을 때와 소프트로 진행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를 설명을 하겠는데, 어, 여기서 보면은 4번 에큐러시와 탑5 에큐러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 비전트넷 L2가 본 논문에서 어, 기존의 논문과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이고, 더 적은 파라미터 수와 그리고 더 적은 엑스트라 데이터, 즉 언라벨링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JFT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는 3억 개의 라벨링 되지 않은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데이터 셋이고, 네, 그렇습니다. L2는 이 모델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은 어, 노이즈 스튜던트가 기존 이피션트넷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이피션트넷 B1부터 B7까지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이 제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빨간 선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 과정에서 반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반복 학습을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스튜던트 학습을 했을 때의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은 베이스라인으로 비교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어 이제 그 노이즈 스튜던트 과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노이즈 스튜던트 과정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에도 랜드 어그먼트를 적용해서 공정하게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성능이 빨간색이 더 좋은 걸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없이 한 번만 해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넷 A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지넷 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타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미지를 모은 데이터 셋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00개의 클래스이고, 여기서 탑1 에큐러시와 탑5 에큐러시를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넷 C에 대한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이 좋았다라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지넷 C에서는 블러링, 포깅, 로테이팅, 스케일링 등과 같은 이미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이고, 15가지의 콜옵션으로 실험을 하고 각 콜옵션마다 5가지 노이즈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이 변형마다 플립 프로버빌리티의 평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미지넷 P에서는 스케일 왼쪽 사진은 이제 스케일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 사진에 대해서는 어,
기울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스케일링만 했을 뿐인데 이 클래스를 예측하는 예측된 클래스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네, MFR인데 이 부분에서도 노이즈 툴런트 트레이닝이 로버스트한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이제 로버스트에 대한 향상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실험으로는 어, 첫 번째 그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제 밑에 있는 피처와 비교를 해보면 어, 첫 번째와 첫 번째와 노이즈가 성능을 많이 잘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 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두 개 스튜던트 without augmentation, 스튜던트 without augmentation, 스토캐스틱 덱스, 드롭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티처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고 어, 뭐 결론적으로는 노이즈가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 수도라벨 이미지에 대해서 오버피팅 방지용으로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실험 결과는 어, 이터러블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인데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카본 애큐러시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는 왼쪽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티처 모델의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먼저 보시면 티처 모델이 크면 클수록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도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노이즈 스튜던트 논문에서는 그 티처 모델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이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왼쪽 스튜던트 모델 비교를 보면은 티처 모델과 같은 사이즈이거나 한 단계 더 큰 스튜던트 모델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가 성능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실험 결과였고 다음 실험은 어, 어드베서리얼 로버스트니스 레저트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어드베서리얼 어택이 얼마나 어, 그 어택에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버티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실험인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인 FGSM이라는 어드베서리얼 어택을 사용을 했고 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일반 에피션트넷 L2보다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을 진행한 것이 더 로버스트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이 어드베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모델을 속이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아주 약간의 노이즈를 입력 데이터에 추가를 해서 모델을 교란시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 눈에는 구분이 안 가야 됩니다. 사람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했다고 해서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트하지 않은가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 오브 도메인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X축이 티처 모델이 컴퓨터 티처 모델의 컨피던스 스코어에 속한 이미지를 의미하고 즉 확신하는 정도에 따른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가 클수록 인 도메인 이미지
부르고 작을수록 아웃 오브 도메인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X축이 0.9면은 0.9만큼 혁신하는 이미지에 대한 지점이고 0.2에 대한 그 데이터 포인트는 티처 모델이 0.2만큼 확신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서 소프트와 하드 라벨링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높은 컨피던스 이미지 즉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 수도 라벨과 하드 수도 라벨의 경우 모두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 낮은 컨피던스 이미지 즉 왼쪽 부분에서는 소프트 수도 라벨이 더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 수도 라벨을 사용을 했고 또 마지막 실험인데 여기서는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와 라벨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의 비율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언라벨드 데이터에 더 학습이 잘 되도록 저자가 언라벨드 데이터셋에 대한 배치 사이즈를 더 크게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배치 사이즈의 비율을 크게 해줘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언급드리지만 여기 L2는 이제 larger를 의미하는데 efficientnet B7보다 많은 파라미터와 연산을 포함하는 모델이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만든 설계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은 이제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첨단 이미지넷 모델의 정확성과 경고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이 대규모 언라벨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 컴퓨터 비전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논문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었는데 처음 티처 모델이 프로라벨링을 잘못 부여를 하면은 이제 계속 잘못된 학습을 이제 학생 모델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레퍼런스이고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